안녕하세요, 여러분.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오늘로 19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8화에서는 3번이나 찾아온 아들을 3번 다 피해 달아난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지요. 맞아요. 아들을 등진 채 그는 또 길을 떠났고. 그래서 저는 내내 궁금했어요. 그 길의 끝은 대체 어디였을까? 오늘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삿갓을 쓰고 평생을 떠돌던 한 사내가 마침내 어느 낯선 사랑방에서 눈을 감기까지 길 위에서 시작된 삶이 길 위에서 어떻게 저물었는지를 따라가 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그의 마지막 발걸음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이 어디였나요? 남도였습니다. 전라도 화순 땅. 그 중에서도 동복이라는 고을이었지요. 동복. 저에겐 낯선 이름인데요. 지금의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입니다. 무등산 자락이 흘러내린 골짜기에 달천이라는 맑은 냇가가 흐르는 곳이지요. 그 적벽 이야기 예전에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요? 기억하시네요. 15화에서 만났던 그 적벽입니다. 중국 양자강의 적벽에 견줄 만큼 경치가 빼어나 사람들이 적벽강이라 불렀던 곳. 그가 마지막으로 깃든 자리가 바로 그 물가였습니다. 평생을 떠돈 사람이 왜 하필 그곳에 머물렀을까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지리산까지 두루 둘러본 그가 다시 이 물가로 돌아와 여러 해를 머물렀다고 합니다. 경치가 너무 좋아 스스로 죽을 자리로 이곳을 골랐다는 말까지 전하지요. 죽을 자리를 스스로 골랐다. 어쩐지 그다운 이야기네요. 그러던 어느 날 길 위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를 알고 지내던 안초시라는 선비가 나귀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그는 그 사랑방에서 몸을 누이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1863년 봄, 그의 나이 57살. 병든 몸은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임종의 순간은 어땠다고 하나요? 기록으로 또렷이 남은 장면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임종의 모습이 있지요. 숨을 거두기 직전, 곁을 지키던 안초시에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안초시, 춥구려. 어머니가 보고 싶소. 저 등잔불을 좀 꺼주시오. 어머니가 보고 싶다니. 평생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산 사람입니다. 13화 기억하시나요? 어머니가 사는 마을 어귀까지 갔다가 차마 들어서지 못하고 소식만 묻고 돌아섰던 그 아들 말입니다. 그 마을에 끝내 들어가지 못했던. 한평생 도망치듯 떠돌던 그가 마지막 순간에 부른 이름이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등잔불을 꺼달라 했죠. 등잔불을 꺼달라는 그 말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을까요? 가물거리며 꺼져가는 자신의 목숨을 사위어가는 등잔불에 빗댄 것이라 읽는 이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불빛마저 스스로 거두며 어둠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간 것이지요. 평생 그토록 번뜩이는 시를 쓴 사람이 마지막은 이토록 고요했군요. 그래서 저는 지난화에서 함께 읽었던 그의 시 한 구절이 자꾸 떠오릅니다. 자신의 한평생을 돌아보며 썼던 난고 평생시. 그 끝자락이지요. 귀해 영난 저영난 길 방황 중로방 돌아가려도 어렵고 머물려도 어려워 며칠이나 길 한가운데서 헤매었던가. 돌아갈 수도 머무를 수도 없다던 그 구절이. 네. 그는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시 그대로 길 한가운데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미리 써둔 셈이지요. 시가 그대로 예언이 되어버렸네요. 그가 떠난 뒤 가족들은
그 소식을 들었나요? 한참 뒤였습니다. 아버지의 행방조차 모른 채 살던 둘째 아들 익균이 몇 달이나 지나서야 부고를 전해 들었지요. 3번이나 아버지를 찾아 헤맸던 그 아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익균은 한 걸음에 전라도 동복으로 달려갑니다. 그러고는 아버지의 유해를 거두어 이듬해 1864년 멀고 먼 강원도 영월 땅으로 모셔옵니다. 영월이라면? 어머니가 식소를 데리고 숨어들어 살던 곳, 가족이 패족의 낙인을 피해 깃들었던 그 산골입니다. 살아서는 끝내 돌아가지 못한 그 땅으로 죽어서야 비로소 돌아간 것이지요. 살아서 못 간 길을 아들이 대신 데려다 준 셈이네요. 영월에 노루목이라는 산기슭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의 무덤은 한 세기가 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그 유명한 김삿갓의 무덤이 말인가요? 살아서도 이름을 감추고 떠돈 사람입니다. 죽어서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조차 흐려진 것은 어쩌면 그다운 결말이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럼 지금 영월에 있는 무덤은 어떻게 다시 찾은 건가요? 한 사람의 끈질긴 노력 덕분입니다. 영월의 향토사학자 박영국이라는 분이죠. 여러 해 동안 발품을 팔아 자료를 뒤지고 현장을 누빈 끝에 1982년 마침내 영월 와성리 노루목에서 그의 무덤과 옛 집터를 찾아냅니다. 잊혔던 무덤이 100년도 더 지나 다시 빛을 본 거네요. 그 뒤로 영월군은 그가 잠든 고을의 이름을 아예 김삿갓 면으로 바꾸고 난고 김삿갓 문학관을 세웠습니다. 해마다 김삿갓 문화제도 열리지요. 평생 천대받으며 떠돌던 사람이 한 고을의 이름이 되었다니. 문전박대 당하며 밥 한 술을 빌던 그 삿갓 쓴 나그네가 이제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살아생전 이 소식을 들었다면 특유의 그 웃음으로 시 한 수 읊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난히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길 위에서 태어나다시피 한 삶이 길 위에서 저물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머무를 자리도 없이 평생을 떠돈 사람. 그러나 그가 남긴 천여 편의 시는 어느 권력자의 비석보다 오래 사람들의 입에 남았지요.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았네요. 그는 왜 평생 삿갓을 벗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이야기가 다음 마지막 20화입니다. 제목은 삿갓 아래 감춘 것. 그가 삿갓으로 가린 것은 하늘이었을까요? 세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었을까요? 그가 남긴 시들을 한자리에 모아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마지막 화라니 벌써부터 아쉬운데요. 오늘 슬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마지막 화에서 삿갓 아래 감춰진 그의 진짜 얼굴을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초시 춥구려. 어머니가 보고 싶소. 저 등잔불을 좀 꺼주시오.